안녕하세요. 김상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조선주들 4분기 실적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리뷰를 좀 드릴게요. 제가 이제 하나오션 IR 들으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말씀드렸고, 오늘은 현대중공업 그룹 중심으로 리뷰를 좀 드릴게요. 그 댓글에 그 문의가 많더라고요. 최근에 그 조선주들도 주가가 좀 갈리고 있어요. 그렇죠? 네. 하나오션이랑 HD, 현중이랑 한조에는 뭐 큰 조정 없이 계속 괜찮고, 특히 이제 뭐 엔진 회사들은 너무 괜찮고, 이제 상대적으로 현대미포조선은 주가가 최근에 안 좋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 생각 간단하게 공유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뉴스 몇 개 같이 한번 볼게요. 오늘 뉴스죠. 중국 대신 한국으로 독일의 선사 하파그로일입니다. 하나오션이랑 1조 7천억 정도의 건조 계약을 만지작이라는 표현 저는 좋아하지 않지만 뭘 만지작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네, 하파그로이드 컨테이너선 6척을 발주 중이다라는 거고요. 이 물량이 작년에 중국의 양추장 조선에 물량을 줬던 거예요. 6+1으로. 옵션 계약이죠. 6+1. 이게 이제 본 발주고 이게 옵션입니다. 이 6척을 양추장 조선에서 하나오션으로 그 발주를 바꾸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요. 하나오션의 공격적 마케팅과 미국의 중국 견제. 네. 이게 사실은 그 중요한 요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상황에서 양치장 조선한테 굳이 이 모든 12척을 다 주는 게 좀 부담을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성 기사고요. 실제로 이제 하나오션 측에서는 코멘트를 하지 않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죠. 만약에 실제로 하파그로이드가 하나오션이랑 작년에 발주했던 6+6 이 옵션 계약을 절반을 오션이랑 계약을 한다, 발주를 한다고 하면 실제로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한국의 조선사한테 실제로 수혜를 입는 첫 번째 케이스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도 좀 의미가 있는 거고요. 작년 가을에 하파그로이드가 원래 사실 한국 조선사랑 계약을 많이 했었는데, 네, 양쯔장 조선사한테 17,000 TU급 12척을 척당 2억 불에 지금 그 6조 가까운 된 금액으로 중국한테 준 거죠. 몰아주긴 한 겁니다. 원래 한국이랑 계약을 하는 거로 생각했었는데 중국의 원가 경쟁력 때문에 2억 불로 계약을 한 거죠. 확실히 쌉니다. 한국은 이거보다 더 비싸요. 2억 불이 넘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우려가 좀 부식이 된 것 같고요. 올해 지금 수주 현황이 좋아요. 컨테이너선이 좋아요. 생각보다. 자, 현대중공업이 1월 달에 4조 규모의 12척을 수주했습니다. 규모는 좀 작은 규모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벌써 12척을 규모했고 4조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의 수주 상황은 사실 LNG를 기대하고 있지만 LNG는 약간 슬로한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군부를 많이 떼고 있지만 실제로 한국 조선사의 LNG 수준은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컨테이너는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발주가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작년에 조선 3사의 컨테이너선 수주액이 65억 달러였습니다. 3호가 28억 달러, 현중이 13억 달러, 하나오션이 12억 달러, 삼중이 8억 달러, 미포가 3억 달러였는데 25년 현재 벌써부터 나온 게 아까 현대중공업이 25억 달러 확보했고요. 4조 원 규모 정도. 그다음 하나오션이 지금 27억 달러가 지금 이야기 중입니다. 좀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하파그로이드 물량 6척이 있고요. 에버그린이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에버그린. 이렇게 된다고 하면 YT들은 벌써 50억, 2억 달러로 작년에 거의 한 80% 이상이 컨테이너선이 확보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뉴스 플로우 먼저 말씀드리고요. 일단 실적 한번 리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뭐 실적 좀 귀찮아도 한번 좀 리뷰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4분기 실적 보면요. 현대중공업이 4조 매출에 2,800억, 마진 7%, 격세지감입니다. 그죠? 23년 4분기에 3.4조에 1,300억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거의 4% 마진이 7%가 된 거예요. 1년 만에. 그리고 사무중공업은 1.8조에 1,800억 나왔고요. 마진 10%입니다. 작년 23년, 작년이라고 하니까 좋았네요. 재작년이라고 할게요. 24년 4분기에 1.7조에 1,000억 했어요. 6%. 거의 마진이 거의 4% 이상 증가한 거고요. 현대미포조선 보면요. 1.4조에 470억 나왔어요. 마진 3.3. 23년 4분기에 1.1조에 마이너스 600억. 마진이 마이너스 6%입니다. 이것도 완전 격세지감이고요. 이렇게 지금 굉장히 마진이 좋아졌는데 하나씩 다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지금 시총이 28조예요. 그죠?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좀 이제 불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25년 또 올해 연간으로 볼까요? 올해 연간으로 매출 15조에 영업이익 1.2조. 올해 예상입니다. 순이익 1조. 현재 시가총액 28조니까 PER이 28배. 거의 AI의 PER이죠. 그죠? 지금 PER이 높게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주들의 주가가 부담스럽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4분기. 아까 리뷰했듯이 매출 4조에 영업이익 2,800억.
조선은 매출 3조, 현대중공업은 조선과 엔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해양은 있지만 해양은 아직 큰 돈은 벌지 못하고 적자만 안 나면 다행인 거죠. 그래서 조선은 3조에 영업이익 2,500억, 마진 8.5%고요. 엔진이 좋은 겁니다. 엔진이 매출 7천억에 영업이익 930억, 마진이 12%. 그래서 최근에 엔진 회사들이 다 좋죠. 하나 엔진도 좋고 마린 엔진도 좋은 겁니다. 엔진이 고수익성인 거죠. 개인적으로 프리미엄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서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프리미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 일단 첫 번째, LNG 모멘텀이 저는 항상 있다고 얘기합니다. 올해 LNG 모멘텀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25년 LNG선, 가스선이 높아서 가스선은 마진이 되게 좋아요. 보통 12에서 15%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지금 마진이 8.5%인데요, 상선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국의 큰 모멘텀이죠. MRO 관련해가지고 7함대 MRO 입찰을 참가한다고 합니다. 두 척에서 세 척 정도. 이거는 돈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모멘텀이라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얘기하는 거는 30년에 매출 3조 한다는 거고 35년은 한 5조 정도. 이것도 사실 회사가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모르겠죠. 도대체 미국에서 얼마나 발주가 나올 거고 자기 본인들이 MRO 캐파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고 캐파를 확장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하도 질문이 많고 시장에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정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지난번에 제가 하나오션 업데이트 드릴 때도 하나오션도 한 3조 정도 얘기했죠. 30년에요.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 16조인데, 자, 25년 매출 27조, OP 2.4조. 얘는 이제 중간 지주의 회사기 때문에 다 이제 자회사들의 매출이 합산되는 거죠. 현대중공업 12조, 현대중공업 영업이익 기준으로 현중에서 1.2조 벌고, 사무에서 거의 한 1조 정도, 미포에서 2천억. 미포가 좀 아쉽죠, 2천억이, 그죠? 원래 계획은 한 2,500억이었는데, 이따 좀 추후에 말씀드릴게요. 배당은 5,100원. 26일까지만 사면은 이번 달 배당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2% 정도 배당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조에는 좀 배당주로도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 25년 7,700원, 26년에 12,000원, 27년에 15,900원, 배당 수익률 7% 정도 나오는 그런 회사다. 조선주가 배당을 준다니 격세지감 맞습니다. 그 다음에 미포조선 지금 4.4조예요. 최근에 3조까지 갔다가 20% 마이너스 고점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정말 질문이 많으신데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빠졌는지. 25년 매출 5조에 영업이익 2천억. 이게 문제인 겁니다. 영업이익이 원래 한 2,500억 예상했는데 거의 마이너스 20% 정도 OP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왜 이럴까? 이제 회사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저도 예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시장에서 아무도 예상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한 거예요. 예상했으면 주가가 안 죽였겠죠. 근데 문제는 25년 상반기 실적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다른 조선사들은 실적이 계단식으로 다 올라가는데 현대미포조선은 4분기에 마진 3.3% 정도가 유지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저는 회사 측의 얘기만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23년도에 받은 그 PC선 10척 정도가 이게 마진이 좋지가 않다고 합니다. 22년도 수준의 성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발목을 좀 잡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조선주를 좋게 봐도 다른 조선사를 사겠다라는 그런 수요들, 굳이 얘를 실적이 개선되지 않는데 들고 가야 되나라는 그런 컨셉으로 그동안 미포가 예전에 그 2000년 중반, 중후반에 조선 사이클이 정말 업사이클일 때 현대 미포조선의 주가가 제일 좋았거든요. 그때의 기억으로 저도 현대 미포조선의 실적 개선을 기대했고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기대를 했어요. 반복 건조의 그 무서움이죠. 반복 건조. 다른 조선사들은 이제 되게 선종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미포는 PC선이 메인이니까 PC선을 메인으로 계속 짓다 보면 여러분들 그 하던 일 계속 하다 보면 효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마진이 3%지만 3분기에 이게 뭐 10%까지 바로 점프업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받은 PC선 10척의 마진이 좋지 않아서 상반기까지 OP 마진이 3% 정도 레벨로 회사가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실망 매물이 좀 나온 거고요. 또 PC선의 발전 모멘텀이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미포조선을 조선사 안에서 약간의 지금 레거드로 시장이 판단하고 있고 요게 주가의 조정을 불러일으킨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제가 미포조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예전에 정말 그 좋은 경험이 많았던 회사예요. 저는 이제 미포조선 10배에서 15배 오를 때 그때 사이클에서 제가 투자를 많이 해서 성과가 났던 예전 경험도 있고 미포의 반복 건조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지금도 저는 이 믿음을 완전 버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안 좋다. 이렇게 이제 원인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조선 3사의 매출 인식을 한번 볼까요? 이제 올해 25년 기준이에요. 25년 기준. 현대중공업은 22년도 물량이 23%고요. 23년도에 50%,
24년도가 26%입니다. 그래서 23년도부터 아마 마진이 좋은 배들이 매출로 인식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매출이 좋을 것 같고요. 마진이 3호도 22년도 36%고요. 22년도 물량, 23년도에 54%, 24년도 거는 9%밖에 반영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마진 좋은 물량들이 많이 확보되는 거죠. 미포는 아쉬운 건 그런 겁니다. 22년도 물량이 얼마 안 되고 23년도가 50%고요. 24년도도 40%나 반영이 돼요. 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마진이 개선이 안 된다라는 포인트들이 시장에서 약간 지금 아쉬워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조선업은요.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죠? 바닥에서 거의 2배에서 3배까지 올라 상태에서 지금은 좀 불편하다고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하지만 이제 뭐 주가가 여기서 오른다 떨어진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런 겁니다. 수혜주 운하가 정상화됐을 때 수혜주 운하가 컨테이너선 호황은 끝났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수혜주 운하 때문에 그 희망봉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컨테이너선 발주가 많았던 거죠. 큰 배를. 하지만 조선사들은 걱정 없다고 얘기하는 기사입니다. LNG 특수선이 많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수혜주 운하가 정상화되더라도 조선주업의 호황이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사들이 있고 조선주가 주가가 조정받을 때는 아마 이런 부분들이 하이라이트 된다. 여러분들이 알고는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지금 방금 나온 뉴스인데요. 베트남의 디펜스 24는 폴란드의 그 국방 관련된 언론이에요. 베트남에서 지금 K9 자주포죠. K9 자주포를 구매하기 위해서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 20에서 30대. 요거는 그냥 추측성이고요.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밖에 안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있고 지금 로템 관련된 기사 제가 지난번 영상에 로템 언급드렸죠. 로템 주가가 뭐 상당히 좋은데 K2 앞세운 로템 18조 중동시장 뭐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중동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규모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 중동이 가장 이런 K2 전차가 필요한 그 전장이겠죠. 그래서 지금 뭐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종식시킨다고 하고 중동은 현재 휴전 상태죠. 근데 저는 이제 말씀드립니다. 갈등의 시대는 지속될 것 같고 평화의 시대는 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쉬고 있을 때 국방력의 예산을 많이 늘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런 생각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드릴게요. 댓글에 최근에 이제 조선주들 주가 조정에 대해서 걱정하는 댓글들이 많아서 제가 아무튼 급하게 영상을 좀 만들었는데요. 제가 딱 부러지게 여기서 더 오른다, 떨어진다 말씀을 못 드리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전체적인 맥락을 좀 이해해 주시고 왜 조정을 받고 있는지 정도는 알고 계시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대미포조선 뭐 특정 종목을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지금 아무튼 회사에서 일단 톤을 낮춘 거예요. 시장의 기대치가 높다. 주가 조정은 자연스럽게 나온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하지만 회사의 얘기가 언제나 맞진 않았고 우리가 계속 이제 현대미포의 어떤 지금에 나온 실적 어차피 하반기는 좋아집니다. 무조건 좋아지는데 상반기가 좀 아쉬운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PC선 발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지원선들 있잖아요. 호위선, 호위함들 이런 선들이 든다 로로잖아요. 로로가 현대미포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발주가 나와준다고 하면 그런 시장의 여러 고민들 이런 고민들이 상당히 많이 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안 보이고 PC선 발주도 아직은 잘 모르겠고 당장 보이는 실적은 안 좋고 주가 조정이 좀 있다. 중요한 내용이나 타임리한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항상 영상으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즐거운 일요일 저녁 되세요. 안녕.